네, 앞서 성범죄 의사와 관련해서 사회부 연장현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 기자, 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리포트에 나온 것 말고도 추가로 취재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는 서울 아산병원의 한 교수가 2021년부터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취재 결과 일부 피해자는 충격에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교수는 당시 병원으로부터 5개월의 정직 처분만 받았고 지난 9월 복직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에는 의사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당시 재판에서 의사 A씨는 직업이 의사여서 걱정이 돼 술에 취한 여성에게 다가갔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병원 안팎으로 의료인들의 성범죄가 물론 없어야겠습니다만 네. 병원 내부에서요. 내부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거론됐던 게 바로 수술실 안쪽에 네.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9월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의료행위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성범죄도 문제입니다만 최근에는 이 의사들이 마약을 제공하는 사례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성형외과 의사 B씨가 이 연예인 마약 사건에 연루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준 혐의로 구속돼서 검찰에 넘겨졌죠. 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에서도 의사가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사가 치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프로포폴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걸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최소한 무분별한 처방은 막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내역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좀 더 의무화시켜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네, 이를 위해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시스템 자체 개선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의 연장현 기자였습니다.